혹시 여러분도 있나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예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2005년 늦여름 서울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지방지사에서 올라온 민호는 본사 회의를 마친 후 상사들의 강요로 고급바에 발을 들였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낮게 깔린 재즈 음악, 반짝이는 유리장과 가죽 소파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채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억지로 짓는 미소조차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애교나 화려한 농담 대신 짧은 대답과 창밖을 향한 시선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흐른 정적 속에서 그녀가 무심코 민호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민호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동시에 의지하고 싶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처럼 그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고 불안한 떨림이 점차 가라앉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댔습니다. 오래도 짧게도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그 키스에는 욕망보다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포옹과 짧은 키스는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기억으로 민호의 삶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민호에게는 지연이라는 이름과 그 밤의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회사는 IMF 여파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찾았고 민호 역시 지방과 본사를 오가며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면 강남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진짜였는지도 알 수 없는 여자, 지연. 단지 짧게 스쳐간 한밤의 인연이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빛은 잊히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쓰다 말고 불현듯 떠오르는 건 그날의 포옹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던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민호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무게, 그리고 잠시 스친 이맞춤의 온기까지.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상처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절실한 위로였습니다. 2008년 봄 형의 재혼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인 한정식집,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형은 긴장된 얼굴로 신부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선 여자를 보는 순간 민호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 단정히 올린 머리, 그리고 긴장된 눈빛. 그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던 3년 전 강남의 밤 자신의 품에 안겨 눈물 흘리던 여인이었어요. 이번엔 서지연이라는 본명으로 소개되었고 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입시학원 스타 강사야. 민수한테도 엄마처럼 잘해주고 있어. 부모님은 환히 웃으며 만족해 하셨어요. 지연은 침착한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했지만 민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잠시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시선을 돌렸으나 그 짧은 공백은 분명 두 사람만이 알아챈 흔적이었어요. 식사가 이어지며 형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할 때 민호는 접시를 건네다 무심코 그녀의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짧은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고 지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지만 그 붉어진 뺨이 진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리는 가족 모두에게는 따뜻한 축복의 자리였지만 민호와 지연에게는
차갑게 얼어붙은 시험대였습니다. 형의 집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고 명절과 생일, 가족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웃었지만 민호와 지연은 늘 서로를 의식했어요. 지연은 강의실에서 수천 명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차분하고 다정한 며느리이자 새어머니로 자리 잡았어요. 그녀의 두 얼굴은 화려함과 평범함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과거의 그림자는 민호와 지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지연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어머니는 때때로 지연이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며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대단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 화려한 바에서 만났던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절의 아픔이 지금의 성공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형이 출장을 떠나며 지연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민수학원 때문에 늦을 테니까 지연이 혼자 있지 않게 좀 챙겨줘.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단둘이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거실에는 TV 불빛만이 벽을 어른거렸습니다. 정적이 길어지자 지연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는 무심코 물컵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마주쳤어요. 피해야 하는데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어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본능처럼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저항하지 않고 민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말하지 못한 모든 감정을 나눴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죄책감이 솟구쳤습니다. 형의 웃음, 부모님의 미소, 조카의 얼굴이 스쳐갔어요. 그럼에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 밤 기억해요? 지연이 고백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고 민호는 본능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떨리는 몸이 민호의 품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결이 겹쳐지고 떨리는 두 손이 등을 더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차마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포옹 속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지연의 눈과 민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키스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와 슬픔, 그 모든 걸 위로하려는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짧지만 뜨겁고 죄책감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한순간 민호의 목을 끌어안으며 키스를 더 깊게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순간에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 감정이 진실하더라도 현실은 결코 자신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키스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포옹한 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었어요. 그 밤의 포옹과 키스는 위로이자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선을 넘은 증거였습니다. 문득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조카 민수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지연은 서둘러 머리를 정리했고 민호는 물컵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부, 지연 이모 안녕하세요. 민수의 밝은 인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조카를 맞았지만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호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방금 전에 키스가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형은 출장에서 돌아올 날을 손꼽으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부모님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지연은 단정하게 식탁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전날 밤의 포옹과 키스가 지워지지 않은 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숟가락을 건네는 짧은 순간 지연의 손끝이 민호의 손에 닿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어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연 역시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뺨은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지연의 웃음소리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녀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어요. 어제의 품 안에 안겨있던 그녀와 지금의 새어머니 지연이 겹쳐지며 현실과 감정 사이의 간극이 더 깊어졌습니다. 민호야, 요즘 여자친구는 없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불편한 듯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잠든 뒤 마주친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스쳤습니다. 지나치듯 어깨가 닿았고 순간적으로 멈춘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손을 뻗고 싶었으나 겨우 참아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지연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일 없던 듯 집은 고요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깊어졌고 균열은 더 벌어졌어요. 형에 대한 배신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연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 자신이 형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연이 민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낮은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구석자리에서 그녀는 두 손을 꼭 쥔 채 오랜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어요. 우리 감정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형과 민수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까지 그녀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실은 그날 밤이 제게는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아본 게 말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과거, 그 화려한 바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고 이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두 사람은 마치 오래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듯 동시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짧은 숨결이 겹쳐지고 곧 입술이 닿았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카페 구석, 그 누구도 모르는 공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겁게 포옹했고
키스는 더 깊어졌어요. 죄책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포옹 속에서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만큼은 그냥 여자로서 안기고 싶었어요. 민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격렬하게 전해졌고 심장 박동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멈춘 듯한 키스가 끝난 후 현실은 다시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포옹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갈망은 더 커졌지만 동시에 책임과 죄책감도 더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계절은 어느새 바뀌었고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명절상 앞에서 웃고 조카의 진학을 축하하며 부모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지켜냈어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민호와 지연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순간들이 깊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 구석에서 나눈 포옹과 키스,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확인한 그날은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짧게 스친 시선 속에서도 지난날의 기억이 번져왔지만 이제는 억누르듯 미소로 덮었어요. 때로는 눈길이 잠시 머무르기도 했고 손끝이 스치면 전율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서로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감정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형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민호의 숨이 멎었어요.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부모님의 축하를 받았지만 민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며 손자를 보게 된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조카 민수도 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의 일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겨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무게가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형의 웃음, 조카의 환한 얼굴, 부모님의 안도감, 그리고 이제 태어날 새 생명까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깊은 감정을 가장 단정한 이름으로 봉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이름은 가족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 자리에서 그는 모든 가족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지연은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고 부모님은 온 가족이 화목한 모습에 흐뭇해하셨어요. 공항으로 떠나는 날 지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정말로요.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어요.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바쁜 업무에 매진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괜찮은 여자와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에게서 온 편지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형은 그런 아내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지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 보여서 기뻤거든요.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민호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강남의 그 바에서 처음 만난 순간, 상견례에서의 충격적인 재회, 그리고 카페에서의 마지막 키스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았어요. 어떤 사랑은 함께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 더 숭고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봉인은 아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편의 사연을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